안녕하세요. 마스터플로우의 이형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이 조금씩 이제 매출도 나오고 성장을 하실수록 조금 더 고민인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만 조금 더 나오면 괜찮아질 텐데, 지금 현금 흐름이 잘 안 돌아가는데 좀 더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출만 늘어나면 회사도 성장하고 돈도 많이 남고 걱정거리도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제 대표님들은 더 바빠지시고 조금 더 힘들어지시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어려워지시고, 그렇다고 또 현금 흐름이 잘 돌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걸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매출이 이만큼이나 나오는데 가져가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매출이 많이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직원을 더 뽑게 되죠.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사무실도 확장을 하게 합니다. 직원이 많이 늘어서 이제 인원이 좁아서 새로운 사무실을 또 키우고, 그럼 고정비가 또 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세금이 늘어나고 외상 미수금도 늘어날 거고 재고도 늘어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매출은 늘었는데 돌아가는 현금이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문제는 매출이 아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매출에 집착을 하는데 매출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 양동이가 구멍이 나 있다면 물은 계속 새게 되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만 내 사업에 적용하는 대표님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거든요. 사업도 똑같아요. 매출은 물을 붓는 행위이고요. 근데 구조가 무너지면 돈은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출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비즈니스 체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간, 내장지방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대표님 회사는 이제 매출은 어떤지, 현금 흐름은 어떤지, 고정비는 어떤지, 그리고 부채 비율은 어떤지 재무제표상으로,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하는지, 세금 구조는 괜찮은지, 이런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비즈니스 체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현금 흐름이 안 돌아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정책자금 대출 같은 거를 많이 받으면은 일단 급한 상황들은 대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출을 받은 건데 자기 돈인 줄 알고 이제 나중에 상한 시기가 닥쳐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완전 반복된 패턴이거든요. 일단은 급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단기적인 시각을만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는데, 막상 상황이 되면은 상환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매출 늘리면 되지, 순이익 증가시키면 되지, 그래서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데, 부채는 엄청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지원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러려면은 가점이 높아야 되겠죠. 정부에서 니네 업체 어떠하니까 가점을 줄게, 아니면 감점을 할게,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좌우하는 게 벤처 인증, 뭐 이노베이즈, 메인비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연구소나 특허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벤처엔진 왜 해요? 이노비즈 왜 만들어야 돼요? 기업비설연구소를 굳이 왜 만들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필요하면 하고요. 필요 없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뭐 기업 인정을 받겠다가 목적이 아니고 내 회사의 비즈니스 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수출할 계획도 있고 뭐 정부 조달과 관련해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어떤 기업 인증을 받음으로써 혜택이 있다.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요. 나는 1인 사업자고 굳이 뭐 다 필요 없어. 세액도 어차피 창업한 지 7년도 지났고 세액 감면도 해당되는 게 없고 정부 지원금도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네,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조업이라면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대표님의 상황 따라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인증이 필요하면 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조건도 안 맞는데 억지로 인증부터 받는 거는 좋은 컨설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벤처 인증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14년 동안 회사에서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만나는 일들을 했고 계약을 했고 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업 인증 이런 쪽을 배우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정책자금 시장, 기업 인증 시장 이렇게 법인 컨설팅 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내 재무 구조를 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 사람들은 단지 수수료 때문에 그냥 인증을 따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그 회사의 그 대표님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거기에서 깨달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회사의 재무 구조를 봐주자. 재무 구조를 개선해주자. 물 새는 양동이인지, 물이 안 새는 양동이인지, 그리고 어떤 인증을 받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인증이 필요 없는 회사인지,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지, 이거는 부채 비율을 늘리고 나중에 회사의 체력을 깎아먹는 건데, 과연 이게 지금 상황에 필요했던 건지, 그리고 대표님들이 너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상황에 비해서 너무 고가차를 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한 명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봐주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비즈니스 리빌더라고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버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잠깐 잘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돈이 남아야 하거든요. 사업하는 이유는 사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현금 흐름입니다. 돈이 돌아야 살아남습니다. 돈이 안 돌면은 부채 비율 높아지면 망합니다. 무조건 현금 흐름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얻어야 된 거는. 그러려면 돈이 남아야 되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대표님이 행복해지고 직원이 성장할 수 있고 회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매출은 결과입니다. 근데 구조가 먼저입니다. 사업이 힘들다면 더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인증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다시 설계해 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대표님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보다는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 회사가 더 오래 살아나는 방법, 사업의 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부채, 나쁜 부채, 그리고 어떤 회사는 빛으로 성장하고 어떤 회사는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